수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 나온 네 가지 이슈가 뭐 연산, 심화, 네. 그다음 사고력, 그다음에 심화, 선행 이런 네. 거거든요.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냐? 연산에서 가장 차이가. 그리고 수학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한테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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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크는 여러분의 꿈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입시의 모든 순간을 담았다. 대치동 현강을 어디서든 나만의 대치동. 항상 너의 곁에 언제나 예보크. 네, 안녕하세요. 3월 26일 18회차 효자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산 QEM 효자학원의 수학과 메인 강사인 최병철 원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대치 효자학원의 원장님이신 김신영 원장님 두 분, 이렇게 양쪽에 두 분의 원장님을 모시고 18회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미래학원 원장이자 이제 다산 QEM 효자학원에 이제 출강을 나가고 있는 최병철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덕소도 가고 다산도 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좋은 거는 결국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점점 가다 보니 좀 만나는 아이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치동이 잘한다, 어디 못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어디든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는데 그 만나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저 자체도 좀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수학을 어떻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대치효자학원의 원장님이시면서 지금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전체적인 그 다산 QM 효자학원 원장님으로 소개드리는 김신영 원장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지금 이제 다산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QEM 학원이 워낙 이제 고등 내신 부분에서 이제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부에서는 이제 많은 그 연락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효자 학원의 프로그램을 중등 그리고 초등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다산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까지 넓게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QEM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대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자 학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산에서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네. 네, 그 최병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독서 QM 효자학원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특공대반 수업을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윤정 선생님이라고 지금 와부고 수업을 담당하시는 허윤정 선생님과 함께 네. 특공대반 수업을 정말 아이들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시면서 실력을 확실하게 다져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마 이제 4월 달에 첫 중간고사를 보게 될 텐데 정말 기존에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아이들이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하고 격차가 정말 심하게 있을 네. 정도로 워낙 탄탄하게 그럼요. 실력을 다져주셨고, 아이들이 지금도 찾고 있더라고요. 태블릿 다시 보시면 안 되냐라고 예. 찾을 다산으로라고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후배들에게 네. 좋은 그 확실하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잠재력을 끌어줄 선생님으로 믿고 있고, 저희 쪽으로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니까 한번 오늘 발표 내용 들어보시면서 초등부, 중등부 수학 학습 전략을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다산 QM 효자학원의 근데 캐치프레이즈가 내신과 수능을 한 곳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잡다,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QEM의 내신 관리 능력과 그리고 이제 대치동 효자학원의 그 수능 관리 능력을 한 곳에서 이제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효자학원이 그 의대 그리고 스카이를 위한 초중등 과정을 다루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초중등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의대 입시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먼저 최우선으로 그 향상을 시켜야 하냐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지능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로드맵을 따라서 가장의 최적의 그 노선으로 쓸데없는 것은 하지 않고, 그쵸? 그것에 필요한, 그러니까 의대 입시에 필요한 활동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의대 정문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뀐 입시로 이제 수능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입시를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최병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중학교 내신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산에서 네. 저는 사실 중학교 내신 관리만 목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결국 중학생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될 거고 결국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내신 하실 프로그램은 또 여기 오경희 원장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수능 실력을 올리러 간 건데요. 강릉 가보셨나요? 강릉? 가봤죠. 예, 강릉 가면 뭐 보게 되죠? 바닷가? 예, 바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강릉 가면 자연스럽게 바다를 보게 되듯이 네네. 이게 수능 실력을 챙기다 보면 네. 그 길목에 중등 내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능을 챙기다 보면은 길목에 있는 건데 중등 내신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네. 그 고등학생 진학해서 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내신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내신 준비할 기간을 어느 정도 주겠지만 저는 또 이제 시험에서 할 루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저는 수학 시험 전날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아요. 왜죠? 학생 때 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저는 수학 시험 전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왜 때문이죠? 암기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예, 암기 과목 그러니까 이미 공부해야 다 되니까. 되어 있었다. 예, 수학은 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틀릴 자신 없어가지고. 네, 자신이 없어서 예, 수학은 이미 다 맞는 과목이고 네. 이제 암기 과목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암기 과목을 열심히 전날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뭐냐면 결국 수학 실력은 그냥 이게 하루 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튼튼하게 쌓아두다 보면 그 길목 역시 시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도 결국 내 어떤 수학을 잘하는 기간에 속해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수학 다 맞을 수 있고 제가 실제로 고1 때는 1년 동안 수학을 딱 한 번 틀려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2 때는 물론 좀 어이없는 실수들이 좀 있었긴 한데 예, 제가 모의고사하고 내신 통틀어서 네. 이제 그 한 번 틀려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 안 풀고 다 맞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동떨어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요. 내신, 수능 다 수학의 어떤 한 큰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조금 수능 실력을 올리다 보면 네. 내신도 자연스럽게 같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네. 내신만 하면은 수능이 준비가 되나요? 내신만 하면 수능 준비가 되긴 하는데 결국 수능은 기출문제 유형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머니들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은 내신이 준비가 되는데 내신 준비를 하면은 수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물론 내신 준비가 수능에 당연히 수학은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기출문제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신 문제 내신 대비를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 뭐 일품을 푼다거나 네. 뭐 블랙라벨 푼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족보 기출을 네. 풀리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일품이나 블랙라벨은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집이긴 한데 네. 엄밀히 말하면 수능 문제집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신 준비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내가 기출 문제라는 건 결국 풀어가면서 네. 경향성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신 문제로는 그거를 많이 쌓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물론 뭐 내신 준비할 때 뭐 자이스토리 이런 걸 풀면 수능 준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신 문제집만 공부하는 건 결국 수능 준비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학에서는 내신 문제집과 수능 문제집 좀 별개로 생각해 네. 주시는 게 좋고요. 요새 학교에서는 또 이제 입결이 수능과도 또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내신 문제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든지 좀 변형 문제들 많이 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내신 준비는 같이 걸릴 수 있는데 내신 준비만으로 수능을 같이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로직을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한테 가끔 동기부여 측면에서 또 성적표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네. 제 거를 보여주는데 선생님 고1 때까지 공부 더럽게 안 했네요. 이렇게 많이 해요. 동기부여가 되나요? 예, 그럼 성적이 아이들? 들어요. 그게 고1 네. 때부터는 진짜 성적이 정말 안 좋았는데 네. 이제 고2 때부터는 성적이 네. 내신 성적도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고1 때 내신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고2 때 내신 준비를 더 열심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고1 때 내신을 거의 말아 먹었기 때문에 고2 수능으로 바로 때부터는 이제 정시를 떠나셨나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내신 공부는 많이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많이 안 했는데도 내신 그 등급이 그러니까 저희 때는 석차 100분율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내 석차 100분율이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수능 과목 안에 수학 수원도 있고 수투도 있고 이제 미적분도 있고 뭐 물리원도 있고 다 네. 수능 과목 같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은 아 내신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물론 학교마다 편차는 있어요. 예, 제가 다닌 학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내신 등급도 같이 올라갔는데 결국 다산도 사실은 이게 뭐 대치동만큼의 학교 수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수능 준비를 같이 염두에 두고 공부했을 때 저는 내신 실력에도 같이 향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지금 당장에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산고 그쵸, 내신을. 예. 근데 지금 다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네. 아이의 역량을 먼저 올려놓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공부에 대해서 어머니들 정말 고민 많으시거든요. 정말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게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내신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가 조금 더 어리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생은 공부 지능을 먼저 개발을 하고 수능에 필요한 공부 실력을 먼저 올려놓으면 내신은 따라오게 된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산뿐만 아니라 남양주 관내에서도 네. 사실 모의고사 기준으로 일반고 기준으로는 모의고사 한 80점 이상 나오면 거의 뭐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내신에서 1등급이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물론 뭐 몇몇 학교들은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독서 QM 효자학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와부고등학교의 경우는 네. 평균 점수가 거의 한 40점대가 나옵니다. 예, 그 정도로 시험 난이도가 어렵고, 네. 그러니까 내신 학교별로 전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럼요. 뭐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네. 있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저희 내신 네. 프로그램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원장님께서 와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와부고 문제를 이제 풀어봤거든요. 네. 예, 그 실제로 와부고 문제들이 정말 그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녹록치 않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기가 어려운데 와부고를 준비하려면 그러면은 네. 그 문제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풀어야 하나요? 뭐 이제 와부고는 사실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아, 뭐 네. 1폼이라든지 1등급 수학 이런 어떤 이제 그 내신 심화 문제집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와부고도 수능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자이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뭐 고쟁이라든지 이런 약간 수능 스타일의 문제집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도 제가 쓰는 팁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내에 일단 끝내잖아요. 네. 그럼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떤 마음을 덤비냐면요. 일단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한 5문제 남겨놓자. 이런 마음을 덤비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덤비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시험을 일단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는 연습만 하더라도 충분히 등급이 안 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문제집 푸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내가 이걸 몇 분 안에 풀고 있는지 그럼요. 좀 더 땡기려는 노력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아부고의 어떤 내신 등급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또 이제 QEM에서 굉장히 네.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난이도에 딱 맞춰서 상급 그리고 중급 그리고 특상 요렇게 해서 문제 배분을 다 잘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주시는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내신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실전 기출 문제도 많이 풀고요. 네. 이런 타임 어택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출 문제 풀었던 아이들이 30점, 40점대 나오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 재원생들 기준으로 거의 뭐 내신 기출 문제들 풀었을 때 뭐 강남이나 서초 쪽이나 혹은 뭐 분당 쪽에 어려운 학교의 시험 네네. 문제를 풀 때도 한 7, 80점 이상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내신에서 있어서만큼은 남양주 관내에 저희 네. 학교들만큼은 저희 QM 학원에서 확실하게 아이들 실력을 다져주고 본인이 원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신 등급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인,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중학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는 정해져 있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에 맞게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그때 맞춰서 딱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문제를 판단할 때 네. 이제 뭐 풀었다 못 풀었다로 판단을 하는데 풀었다 안에서도 1분에 풀었는지 2분에 풀었는지 정말 많이 나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냈더라도 정말 내가 합당한 풀이 방법 풀었는지 검토를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더 내가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 풀이를 시험에서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번 써봤다고 시험에서 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풀이를 알았다면 그걸 체화를 충분히 하고 가서 시험에서도 쓸 수 있게끔. 내가 만약에 방법을 50%짜리를 안다면 네. 시험에서 불안해서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50%를 60%, 70% 이런 어떤 퍼센트를 상향시켜 놓고 시험에 들어가야 더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저 이거 맞았어요 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풀이를 좀 점검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사실 최단으로 풀 수 있는 게 뭐 한 4줄짜리 풀인데 아이가 막 20줄을 썼다면 그거는 틀린 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20줄짜리 풀이를 해서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는 그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계속 20줄짜리로 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내가 4줄짜리 풀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풀이 방법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봤을 때 네. 4줄짜리 풀이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체화를 시키고 가야 되는데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맞았다로 넘어간다면 그러니까요. 예, 그럼 20줄짜리로 계속 시험을 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QM 그 다산 QM 학원에 오셔서 다산 중 그리고 다산 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식으로 관리를 받으시면 등급 향상에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수학 관련해서 이제 수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면 이제 저희가 정말 지능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유동지능 정말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초등 저학년 그리고 중 3, 4학년 때까지는 적절한 훈련으로 아이들의 유동지능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능에는 5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동추론 그리고 시공간 요거 어릴 때 올려놔야 되잖아요. 최봉철 선생님.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지능 관련해서도 또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높은 아이와 높지 않은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중등, 고등 공부를 했을 때 또 이게 받아들이는 그 스피드가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거 직접 확인하셨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학이 결국 잘 되는 애와 안 되는 애를 제가 케이스를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초등에서 사실 초등 수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 나온 4가지 이슈가 뭐 연산, 심화, 네. 그다음 사고력, 그다음에 심화, 선행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연산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아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네. 수학을 안 되는 아이, 네. 그걸 잠깐 분류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냐? 연산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연산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연산을 못 하는데 수학 잘하는 아이 보셨나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연산하고 수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단순히 그냥 어차피 수학 문제라는 건 연산으로 풀어야 되니까 연산이 중요해라고 아시는데 그걸 넘어서서요. 이 연산을 내가 체계화시키는 과정하고 네. 수학 개념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체계화 과정이 네.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산을 잘하는 아이가 보통 이제 그 수학도 잘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연산도 결국 체계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분수끼리 더하기를 하는데, 네. 그럼 분수끼리 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통분. 예, 통분이 그게 체계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 모토를 알고 있는 게 체계화인데 네. 아이들은 그 핵심 모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과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그러니까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떡볶이를 만든 기억만 중요하지 아이들한테는 네네. 그 떡볶이 만드는 과정은 다 날라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연산이 체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중1 때 개념을 배우는데 이게 중1 때 개념을 배울 때
초6, 초5 때 배운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내용 이해가 어렵네. 그렇죠. 그럼 중1 때 배우기 어려워지고 다시 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연산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계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 이해를 하는데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산을 하다 보면 지능이 좋아지고요. 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보통 연산을 잘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 체계화 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이 지능이 높은 아이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고요. 그럼요. 지능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아이는 그게 되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연산을 함에 있어서 정말 눈 깜짝한 사이에 그 모든 과정이 그냥 1초 만에 되는 아이와 정말 20줄의 생각이 필요한 아이랑은 수학을 나중에 풀 때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 문제를 풀 때 타임어택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수능을 풀 때도 타임어택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하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산이. 근데 이 연산을 준비를 시켜놓느냐 안 시켜놓느냐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미리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연산 프로그램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산 어떤가요? 네, 암산도 사실 연산의 하나의 기술인데 네. 결국 이제 연산하고 암산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연산과 암산이요. 예. 그러니까 연산은 필기 도구를 들고 하는 거고요. 네. 암산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고. 저 하나 또 알 것 같아요. 암산은 큰 자릿수부터 해내가는 건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 답을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연산은 그러니까 필산이라고 하죠. 네네. 필산은 종이에다 쓰는 거고요. 네. 암산은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산이 연산은 필산은 영어로 그 pencil and paper math라고 네. 하고 암산은 mental math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머릿속으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정보를. 네. 그러니까 하는 공간이 다를 뿐이지 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럼 암산을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냐? 암산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이제 그거를 기술을 처리하기 때문에 네. 일단 수학에 있어서는 직관력이 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직관요. 예, 그러니까 중요하죠. 뭐냐면 네. 이 머릿속에 계산할 때 이게 단순히 그냥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이제 처음에 하는 일이지만 이게 여러 번 숙달되다 보면은 내가 이 과정을 쭉 가서 어디에서 끝날 거라는 예상이 섭니다. 네. 예. 그게 수학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느 결과로 끝날 것이다. 이 계산이 서는 게 바로 직관력이거든요. 네네. 인투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이 연산이라는 거는 이 어떤 문제라든지 개념을 뚫어볼 수 있는 어떤 네. 통찰력을 준다고 할까요? 그럼요, 예, 그런 통찰력. 능력을 많이 갖다 주고요. 네. 제가 이제 암산을 사실 제가 많이 이제 한다고 지금 소문이 많이 났는데 네. 예, 제가 암산을 하게 된 계기는 단순해요. 뭐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종이가 없는 거예요. 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버릴까? 하고 해봤더니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지만 네. 그 핸드폰 가격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는 네네네. 예,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애는 없으니까. 예. 맞아. 그랬네요, 옛날에.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종이도 없고 버스에서 가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네. 핸드폰도 어떻게 없을 때니까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쓸 게 없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해버렸는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산기 갖고 오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아하. 계산기 갖고 와서 계산기 쓰는 게 제 머리보다 느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머리를 쓰면서 계산을 하게 됐고 역시 그 과정을 반복 숙달하다 보니까 이 암산부터 연산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 이거는 뭐 이제 제 그냥 경험담인데 네. 저는 사실 수학할 때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1 때 고1 거 배우고 고2 때 고2 거 배운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수학 잘한다는 소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럼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과감하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연산 아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산 능력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길러놨었기 때문에 예, 이게 한 번 받아들였을 때 뭐 개념이라든지 어떤 거 받아들였을 때 체계화가 착 서서 이게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떤 애는 오래 반복 숙달해야 되는데 이제 연산이 잘 되고 조금 지능이 되면 이게 짧은 시간에도 반복 숙달이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선행을 하지 않아도 네.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나는데 그럼 어머니께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 네.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예. 그 선행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초등 엄마학교에서 네. 이제 지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을 보시고 지능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네. 사실 뭐 중1 때 수학 상하 끝내고 네네. 2학년 때 수원2 뭐 중3 때 미적분까지 다 끝내고 온 아이들이 음. 정작 이제 뭐 선행을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중3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수학 상하는 한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이런 친구들을 네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리한 선행 뭐 선행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행 예찬론자긴 한데 어쨌든 본인 실력에 맞게끔 그런 그럼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도 지능과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몇 년치 선행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지능 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지능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럼 지능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2년 선행밖에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 아이의 지능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지능 검사를 해보시고 지능을 올리시고 네. 그래서 선행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아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런 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 손을 빼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같이 가면은 솔루션도 드리고 더 좋은 그러니까 그 의대 입시나 이제 더 상위권 대학을 합격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그냥 초등학교 때 할 일은 그러니까 네. 지능 개발을 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 지능 개발하는 방법이 이제 연산, 암산, 뭐 웍스, 뭐 네. 브레인 HQ, 루크 이런 거를 하는 게 지능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런 어떤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또 놓치지 마시고, 네. 예, 초등에서 중요한 걸 놓치면 중등 때 험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미리 개발을 해두면 중등, 고등.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거는 그냥 초등 때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발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겨울방학에 확통을 들은 그 초등학생 네. 아시죠? 네, 예, 저도, 그 아이가 이제 그 지능이 되게 상당히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작년 요맘때쯤 5학년 1학기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네. 4학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냥 이제 그 뭐랄까 그 선행에 대한 그런 그 거부 반응 때문에 이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지능 그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 로드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수학을 쭉쭉 나갔거든요. 아이가 연산과 암산 실력이 엄청나요. 암기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 그냥 개념 플러스 응용 정도의 문제집을 3일에 한 권씩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산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냥 답만 딱딱딱딱 네. 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몇 달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최병철 선생님과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네. 확통을 돌았습니다. 네, 제가 그 아이를 아는데 네. 제가 정말 그 계산 시켜보면 네. 머리가 팽팽팽 돌거든요. 정말 그 아이가. 팽팽팽 돌아요. 그래서 네. 결국 이 선행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누구나한테 정답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수학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한테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럼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계속 어디서 뭐 연산에 대해서 떠들고 뭐 심화에 대해서 떠들고 이게 다 떠드는데 결국 그게 그러니까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아이들한테 맞는 거는 정답이고요. 네. 내 아이한테 맞지 않는 건 오답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한 일단 정확한 파악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그 선행이라는 건 저는 사실 그 지능이 올라갔을 때 그 내용 이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네. 네, 그것도 있지만 선행이 이제 만약에 지능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행도 한 3년, 4년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내가 만약에 중3인데 미적분 거를 나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과정이 뭐였냐면요. 중3, 그러니까 수상, 네. 수하, 수원, 수투, 수투, 미적분이에요. 네. 그러면 지능이 되지 않는 아이는 미적분을 할 때 수상을 까먹어요. 맞아요. 다시 수상 돌아오면 이제 수원, 수투 까먹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단계는 기억나는데 네. 내가 앞에 하지 배웠었던. 않는 거는 까먹는다는 거죠. 네네. 그 이유는 뭐냐? 역시 수학에 대한 체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이들이 그 분수의 사칙연산을 다 잘해요.
근데 자 그럼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했을 때 통분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애는 잘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통분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지? 하면은 약수와 배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통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을 시켜주는 게 이제 저희의 턴 수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까먹는 것을 방지시켜주고 그것을 계속 내재화시키면서 아이들의 수학을 도와주는 게 저희의 이제 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아까 분수끼리 더하려면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고, 통분이라는 게 결국 그 약수 배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통분이라는 게 결국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기술에 최소공배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분모끼리 곱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통분이라는 또 핵심 모토를 떠올리고 또 그 앞으로 계속 가는 게 네. 이제 체계화인데 결과만 기억나는 애들은 그냥 결과만 딱 내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던데? 네, 요거. 그죠. 네. 그것만 기억나다 보니까 네.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 숫자를 할 땐 잘 돼요. 네. 문자로는 안 됩니다. 아. 많이 맞아요. 보셨죠? 네, 맞아요. 숫자 할 때 너무 잘하는데 네. 문자도 결국 기술은 똑같은 건데 네네. 그게 체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었네? 이렇게 아. 예.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체계화는 숫자가 A와 B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예. 네. 이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하면 못 한다는 거죠. 네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숫자에서 문자 그러니까 이 수능이란 게요, 뭐 되게 뭐 어려운 뭐 기술을 요구하는 건 맞는데 네. 결국 뭐냐면 30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네. 함수의 곱하기 나누기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언제 배우죠? 초등학교 때 배워요. 사칙연산. 예, 초등학교 때 수로 배우죠. 네네. 수로 배우는 걸 문자로 하고 이제 함수로 하는 게 고등수학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사칙연산을 한다는 카테고리는 수학 전체에서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2년 동안 우리가 배우는 그 수학은 결국에는 함수로 가기 위한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함수로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개념을 잘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계산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산이 그래서 체계화 시킨 네.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뭐 꼭 연산 시켰을 때 결과만 확인을 하시는데 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10문제를 풀렸어도 네. 물었을 때 대답이 통분이라고 나오면 이거 네.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또 10개 중에 뭐 한 개 틀렸네. 야, 분수 더하기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분수 더하기를 시키고 네. 이건데 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산은 과정, 특히 핵심 모토를 체계화하고 있느냐 그런 네. 쪽에서 조금 엄마표 수학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수학을 이런 선생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지금 다산 QEM 효자학원에서는 저희 중학교 과정을 지금 최병철 선생님께서 맡아주고 계세요. 저희 최병철 선생님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민성원 연구소 이제 선임 컨설턴트이며 저 미래의 지금 수학과 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파이널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더불어 저희 과학과 G2 화투의 수업을 네. 하고 계시는 정말 만능 선생님이세요. 네. 이런 선생님께서 지금 중등 아이들을 맡아서 지금 이제 다산 아이들을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소장님께서 최병철 선생님을 다산으로 가거라 하시면서 중등을 맡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2028 수능이 지금 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아마 2028 수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등 내신을 맡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은 이제 새학년 됐으니까 네. 지금 중학생들부터는 다 2028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내신이 4%까지 갈 등급이 아니고 10%까지 갈 등급이기 때문에 네. 다산에서도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네. 나왔을 텐데 10%까지 1등급이 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럼요. 예, 근데 결국은 그럼 1.0을 찍었을 때 네. 대학교를 어디를 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오규민 원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0 내신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학교들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산에서 목표가 내신을 만들어 주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게 2028부터는 미적분이 들어가지 않고 네. 확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선행에 대한 부담도 줄었고 네. 그리고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네. 제가 1등급 때로는 2등급을 네. 만들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지금 다산에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도 결국은 이 선생님과 함께 하면 이제 내신은 또 여기서 너무 전문적으로 챙겨주시고 네. 저랑 같이 해서 수능까지 쭉 밟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달새님께서 다산 QM은 다산고 다산중만 수업하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 수학은 저희가 학교하고 상관없이 아이들 수준별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뭐 다산중이 아니라 뭐 한강중 친구들도 이쪽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나 국어 수업은 학교별 교과서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영어 수업은 현재 지금 이상하 선생님하고 조한나 선생님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다산고, 가온고, 도농고 네. 이렇게 세 개 학교 수업이 1학년, 2학년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부 수학 같은 경우도 학교하고 상관없이 네. 수준별로 여러 개로 지금 김성진 선생님하고 김경태 선생님 이렇게 네네. 두 분이 투입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TMI인데 제가 이제 다산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잖아요. 언제 생겼죠, 정확히? 한 5년, 6년 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제가 2022 수능을 다산고에서 봤어요. 아, 네, 그러세요? 제가 지금 네. 수능을 보고 있잖아요. 올해도 보시는 거잖아요. 네, 올해도 볼 건데 네. 2022 수능을 다산고에서 봤고요. 네. 그때 제가 수학을 물론 이제 선생님이긴 하지만 또 이게 푸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를 틀려가지고 오. 예, 점수가 잘 나왔어서 네네네. 다산고에 대한 좀 좋은 좋은 기억이 있고 네. 뭐 그 수학만 잘 본 게 아니라 화학도 이제 거의 만점 수준으로 아. 예, 받아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꽤 잘 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다산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또 입결 이제 들은 게 몇 개 있는데 다산고 1등이 한 고대 정도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을 받기는 어렵지 않았을 텐데 네네. 이제 고대를 가는 이유가 저는 최저인데 3합7도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결국 이제 최저를 맞춘다면 네. 아이들의 그 대학 라인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네. 열심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수능 최저만 좀 어떻게 맞춰드리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들부터 저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수능 최저 맞추게끔 도와드리면 다산고 입시 실적이 엄청 올라가겠어요. 예,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많이 네네. 기대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좀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수능 최저 확실하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3합7을 말씀드린 건요. 네. 서울대 일단 직윤 전형이 최저가 3합7이고요. 이제 고대 교과 전형도 최저가 3합7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니까 다산고에 진학을 예정하거나 아니면 다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정도는 제가 맞추려고 이제 온 거니까 예, 좀 많이들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개강되어 있는 수업들 한 번씩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과는 지금 김성진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김경태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다산고 뿐만 아니라 또 관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김성진 선생님이랑 김경태 선생님 따라온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김성진 선생님이 네,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네, 이게 수학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실력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정말 확실하게 해주시고 네.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게끔 수업도 워낙 잘하시지만 저희 선생님들 뭐 수업 기본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네, 수업 퀄리티는 저희가 보장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 건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네네. 문제풀이도 너무 깔끔하신 데다가 아이들 장악력이 또 그러니까요. 탁월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저도 이제 김성진 선생님하고 김경태 선생님을 그 이제 제가 설명회 할 때 가서서 네네.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굴 평가할 실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설명 자체로도 제가 네. 너무 잘 가르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우수한 선생님들 많이 다산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한 친구가 네. 워낙 이 선생님 수업이 좋다라고 해서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가 이제 청강 수업을 듣고 나서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네네. 수업이 어땠었니? 네네. 왜냐면 상담하다가 청강 수업 듣고 다시 재상담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전에 학원에서 한 달 동안 배웠던 것보다 오늘 하루에 더 많은 양을 배운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만큼 네. 뭐 유점 정리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이해하는 그런 학습의 양이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수학은 강사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어머니들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진 선생님 그리고 김경태 선생님도 다 퀄리파이드 된 선생님들 저희가 그 다산고 앞에다가 이제 그 다산 QEM 효자학원에 이제 배치를 했고요. 게다가 이제 최병철 선생님까지 여기 이제 중등부를 맡고 계시니까 네. 저희 정말 내로라 하는 선생님들 다 여기에 투입을 시켰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정말.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김성진 선생님, 김경태 선생님이
오시는 출강하는 요일이 월수금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월수금 네. 토요일반까지 해서 네네. 김경태 선생님은 고1반 2개 반 그리고 네. 고2반 2개 반 이렇게 네. 학년별로 각각 2개 반을 맡고 계신데 참고로 김경태 선생님은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분원이 생길 때마다 네. 일종의 선발대처럼 아. 먼저 투입이 되는 저희 개원 멤버세요. 아, 네네네. QM 학원에서 저하고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일 텐데 네. 가는 지역마다 항상 매년 그 학교의 전교 1등을 배출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 인창동에 있는 스타 QM 학원에 그쪽에서 근무하실 당시에는 네. 인창고 전교 1등 포함해서 서울대를 합격을 시켜주셨던 선생님이고 네. 다산고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으로 수학과 전교 1등을 배출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열정을 갖고 아이들이 잠재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넘치고 책임감이 있는 선생님이니까 고등학교 다산고가 아니더라도 다산고, 뭐 도농고, 가운고 혹은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수학은 수준별로 보시는 것처럼 최소 3개 반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과도 제가 잠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과에서는 조한나 선생님과 이상하 선생님께서 이제 출강을 하고 계시고요. 이상하 선생님은 저번에 이제 오셔가지고 수업 설명 충분히 해주셨고 그 후로 이제 수업 문의가 많아가지고 이제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다산고 아이들 그리고 중3? 네. 중3 아이들 이렇게 지금 맡아서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간표 네. 개편을 해서 네. 다산고 1학년 반이 화목반으로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 예, 화토반이라고 써 있는데 화목반으로 1학년 반을 개편을 네네. 했고 중3 수업도 역시 화목반으로 이상하 선생님께서 네. 저희 학원에서도 아마 영어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네. 만족도가 높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본원에서는 가운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계세요. 네. 매년 전통적으로 저희가 고3도 현재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고 2학년 후배인 2학년 친구도 전교 1등 그리고 제가 작년에 놀랐던 건 거의 1등에서 전교 10등 사이에서 거의 한 7, 80%가 저희 학원의 재원생이었습니다. 그 네. 정도로 가운고도 동아고 이상으로 동아고만큼이나 1등급을 매년 1등급 인원수를 경신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네. 특히 올해 고1학년은 메인으로 이상하 선생님께서 가운고 그리고 이제 다산 지역에서는 다산고를 메인으로 맡으시는 만큼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산 QM 효자학원은 선생님들의 퀄리티 대비 학생 수가 지금 신설학원이기 때문에 네. 많지가 않고 소수 정예로 이때 누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혜택을 맞아요. 누리셔야지. 네. 지금 적기입니다, 적기. 예. 네. 네네. 그래서 아이들 꼼꼼하게 봐주고 네. 또 주말에도 계속 보충 불러주고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 2회 수업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정말 작정하고 온 아이들은 정말 성과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오셔서 누리셔야 됩니다. 네, 퍼센테이지로 아마 네. 1등급이 정말 지금 재원생 기준으로는 거의 한 30% 이상은 1등급에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한나 선생님도 워낙 열심히 해주고 네.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상위 1% 최상위반을 담당하고 계신 조한나 선생님 역시 네. 저희 본원에서 이미 2년차 올해로 이제 3년차를 근무하시는 분이셔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특강 강사로서 저희 이제 그 남양주 쪽의 대형 학원에서도 오랫동안 동아고 네. 와부고 다산고 가운고 도농고 수업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산 QM 효자학원에서는 도농고 1학년 그리고 다산고 1학년 탑반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영어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효자 학원의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다산 QM 효자 학원에 이제 녹아 들어갈 것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자학원은 아이들 지능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 컨텐츠로 수능 적합도를 높이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을 제가 다 모시고 갈 여력이 좀 안 돼서 저희가 또 대치동에서 하는 수업은 모두 다 녹화를 해 놓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예보크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리하는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소장님께서 수업했었던 그런 비문학 수업이나 아니면은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 이런 수업들을 녹화되어 있는 거를 아이들에게 주중에 이제 집에서 보고 제가 그거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다산 QEM 효자학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의실 안에서 이제 수업을 틀어주고 그것을 그러니까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아이들의 수능 적합도를 올려나갈 계획이에요. 이거를 초등학생도 좋고 중학생도 좋고 그리고 수능에 지금 욕심이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저는 지금 소장님의 그 비문학 같이 들으면서 준비하면은 수능 등급 향상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관리를 해 나갈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그냥 상담 시간을 열어놨어요. 그때 아무 때나 오셔서 저랑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아까 스펙트럼은 지역적으로도 있지만 학년적으로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중1 개념 강의부터 무조건 네. 개념 강의까지 다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어떤 중간 진도에 들어온 경우도 있을 텐데 네네. 중간 진도에 들어오더라도 제가 VOD를 어떤 챙겨주면서 네. 어쨌든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진도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네. 문의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중학생이다 하면은 최병철 선생님한테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1 거부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다산 중학생이다 하면은 네. 그냥 최병철 선생님한테 문의 드리면 되는 네, 거예요? 만약에 뭐 선생님 중1 거 뭐가 지금 어려워요 하면 제가 네. 그냥 탁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네. 일단 많이들 그러면은 다산 중 학생은 전부 다 최병철 선생님에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다산 중 학생들 지금 통합과학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 저 해야 정말 네. 시키고 싶어요. 네,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하니까 네네. 그거 만들게 되면 제가 또 통합과학 수업을 또 어떤 오픈하게 되면 네.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반적인 이제 통합과학도 수능 과목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통합 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 됐는데 네. 어쨌든 또 아이들한테 기회는 더 많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거든요. 네. 예, 지금은 뭐 화투 배워야 되니 뭐 이러는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수능에 대한 좀 강한 의욕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QEM 학원에서 운영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거의 매년 겨울방학 때마다 진행하는 10to10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네. 그때는 뭐 수학 기준으로 수업량을 거의 3.5배로 늘려서 선행이 조금 뭐 출발이 다소 늦은 친구들도 최대한 실력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무조건 프로그램이고 해야죠. 최병철 네. 선생님께서 아마 메인으로 네. 그 10to10 수업에서도 아마 네. 뭐 통합과학이든 네. 수학이든 네네. 전체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많은 문의 주시고 또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모님께서 안녕하세요. 초3 남아입니다. 학원에서는 아이가 똘똘하다 머리가 좋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집에서 연산 초3 현행 풀리면 너무 싫어하고 실수도 많은데 이거는 집중력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드릴 연산 풀 때마다 너무 힘들대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시는 원장님 계실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지능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능에는 이제 5가지 영역이 있는데 머리가 똘똘하다는 게 그 5가지 영역 중에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은 부분이 언어 이해인지 아니면은 이제 유동 추론 쪽인지 아니면 시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강약점을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연산을 싫어한다는 거는 싫어할수록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의 지론이고요. 연산을 사실 좋아하는 게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제가 좀 티가 나는 거고요. 네. 저는 연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왜 좋아했냐면 또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연산 대회 같은 걸 자주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1등을 그냥 하다 보니 네. 이제 그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남에게 주지 않겠다. 그죠. 내가 제일 잘한 애라는 생각이 들면 네.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네. 예, 내신도 내가 중간고사 때 맞아요. 전교 1등을 찍으면 아이들이 공부 저절로 하게 돼요. 네. 예, 자기가 그 자리 놓치기 싫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연산은 사실 거의 누구도 싫어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약간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지금 머리가 좋은데 초3 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단계를 좀 올려보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재미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예, 예. 혹시 어머니께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닐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실수도 얘기하셨는데 네. 실수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거든요. 네네. 예, 저도 뭐 수능 2번 실수해 본 적도 있어요. 아, 예, 거의 평생 그럴 수 있죠. 할까 말까 한 실수인데 네, 네. 예, 실수는 다 누구나 하지만 또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실수를 왜 했는지도 생각해보고 네. 제가 아는 아이는 또 이제 또 수능 수학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네. 왜 틀렸냐? 2, 3 더해야 되는데 말하면서 했나요? 2, 3, 6으로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더해야 되는데 곱해가지고 그런 애들 많아요. 틀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들 다 틀리니까 결국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지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서 공부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까지 받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효자학원에서 이제 출강하시는 선생님들 좀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선생님 출강 이제 4월부터 개강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 원생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4월부터 이제 개강을 하기로 했고요. 신보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 저학년 국어와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국어 수업을 하실 예정이고 수요일 날 출강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시그니처 수업인 암기반도 같이 개강을 할 예정이니까 그냥 초등부 국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을 그냥 비워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수요일을 비워놓으시면 되고 다산초 어린이들 그 국어 걱정은 이제 신보라 선생님께서 해결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영 선생님께서 금요일 날 출강 예정이세요. 그래서 수능 국어 파이널 강사가 이제 중등부를 맡으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중등부 맡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2028 수능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다산 지역에서. 그래서 다산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 금요일을 그냥 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병철 선생님, 그냥 다산 중학교 진도와 상관없이 그냥 문의 주세요. 최병철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수업 뭐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중1 내신반하고 중3 네. 내신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1 내신반은 지금 중1 걸 하고 있고, 중3 내신반은 지금 이제 그 수상인데 네. 지금 이제 공통 수학 1이라고 해가지고 그럼요. 과정명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대입 개편안으로 이제 가기 네. 때문에 이제 공통 수학 상으로 네. 1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공통 수학 1이 조금 목차가 바뀌었더라고요. 예, 새로 추가된 게 이제 행렬이란 게 있는데 네. 예, 그것도 이제 이번 기회에 아마 네. 배우게 될 것이고 네네. 지금 아까 이제 지금 진도로는 지금 이제 복소수를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럼 중간에 지금 잠깐 이미 나간 거잖아요. 네. VOD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VOD 있으니까 많이들 네. 놓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산중 학생들은 그냥 최병철 선생님께 수학 관련해서는 다 이제 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저입니다. 저는 일단은 화요일, 목요일 출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예보크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관리를 해서 아이를 수능 적합형 학생으로 만들어드릴 되게 그랜드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직접 전화 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시간을 완전히 비워놨어요. 이때 오셔서 저랑 아이에 맞춤형 그런 그 수업 설계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랑 상담 후에 그 다음에 입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오픈해가지고. 네. 네. 화요일, 목요일 제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월수 중에 월수 예, 맞아요. 월요일, 예. 수요일 하루 그 정도는 중에 제가 도움을 또 드리고 싶은 제가 네. 저도 이제 덕소에 또 살기 때문에 네. 예, 남양주 입결이 뛰면 네. 저도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예, 저도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실력을 네.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많이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간표가 약간 보여드린 거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오늘 저기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카드 뉴스로 다시 업데이트 해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전화번호는 1599-8884번에 내선번호 2번입니다. 네. 저희가 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다산 지역 내 대입 결과를 확실하게 좀 향상시키고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어머니들 네.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네네 정말 대입 실적만큼은 내신은 저희 QM 학원에서 책임지고 아이들 고3 1학기까지 확실하게 1점대 내신을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 대치 효자 학원의 메인 선생님들이 오셔서 중학교 때부터 탄탄하게 아이들의 실력을 다져서 이제 수능에서도 최저를 맞추는 건 당연하게끔 여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18회차 효자들 방송은 마무리합니다.